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이번 주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또 주말 동안에 원전 이슈는 계속되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채 또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좀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슈와 이번 주 중요한 일정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또 제휴를 맺고 있으며, 지금 유한타만 사용해주시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수급이라던가 이슈 그리고 대응을 좀 드리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종목 추천과 그리고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께 좀 승률 높은 검색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또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좀 장중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외인과 기관이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오는 게 이제 수급골드에서 검색이 쭉 되고, 차트 모멘텀이 괜찮고 돌파형 종목들, 또 차트 골드에서 종목 검색이 쭉 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오전에 좀 뜬 종목들, 시장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오후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보통은 2에서 3일 안에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달 이 종목 검색기로 좀 찾아냈던 종목들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이 프로그램이 검색한 종목들인데요. 11일 오늘 9시 2분에 KPS 차트 골드에서 2.9%로 서칭, 장중 최고 15% 상승. 그리고 SD바이오 센서 2.9% 서칭해서 장중 최고 13.9%까지 상승. 그리고 11일 오전 또 9시 2분 모비스 4% 이렇게 서칭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최고 좀 갔습니다. KPM 테크 9시 2분에 검색해서 5%대로 장중 최고 15.12%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전약품 2.44%로 9시 25분에 서칭해서 장중 최고 21%까지 올랐고, 또 셀리버리 9시 25분에 또 2.34% 서칭을 해서 장중 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좀 더 괜찮다면 급등하는 종목들도 잘 찾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제 주식톡 또 무료 정보만 참여하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도 덤으로 한 달간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로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도 금일 그대로 따라온 모습인데요. 양 지수는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되면서 좀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플러스 전환되는 이런 시기도 있었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기도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종가 마이너스 0.44% 하락, 코스닥은 0.07%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죠. 시장이 거의 방향성이 좀 없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303원까지 재돌파를 하면서 수급들은 외인과 기관 막판에 다시 동반 이탈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좀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또 긴축에 대한 의지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커졌죠. 그러면서 달러의 좀 강세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수급을 좀 보시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170억 매도, 기관이 1880억 던졌고, 코스닥은 외인이 1190억 매도, 기관은 338억 이렇게 좀 매도를 하면서
쉽게 상승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서 좀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두 개가 또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CPI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이 CPI 발표가 40년 만에 최악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6월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6월달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또 상승으로 전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현지 시간이면 수요일 밤 9시 30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3일입니다. 또 이거는 한국 시간으로 또 금리 인상에서 또 사상 첫 빅스텝을 할지 좀 관심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굵직한 발표들이 두 번이나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 전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하락으로 떨어지느냐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을 좀 볼게요. 대체로 좀 파란색으로 하락세를 좀 유지를 했고, 몇몇 종목들만 소폭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1.08%로 밀리고 끝이 났는데, 원전 테마 자체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좀 조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하루하루 계속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찔끔찔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270만 주밖에 거래량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한 음봉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서 주가를 이렇게 크게 밀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의 눈초리로 봐야 할 때는 아닙니다. 지수와 수급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구간에서 좀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보다는 좀 시장 자체의 안정을 찾아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다시 천천히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전력 거래량 역대 최대, 원전 발전량도 쑥 올라갔다. 올해 상반기 전력 거래량이 역대 상반기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하반기를 통틀어 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나타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전력 거래량은 26만 9,432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멈춰있던 경제, 산업계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5월, 6월 때일은 더위까지 찾아오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실제로 5월과 6월 전력 거래량은 같은 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 특히 LNG, 액화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전력 거래 금액의 전력 거래량보다 더 크게 전력 거래 금액은 전력 거래량보다 더 크게 증가를 했다. 상하반기 통틀어 압도적인 1위인 것은 물론이고 반기 기준으로 30조 원 선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문재인 정권 후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원전 발전량은 올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에서 5월 원전 발전량은 7만 1995기가와트로 전년 동기보다 9.2% 증가를 했다. 2016년 1월에서 5월달 7만 3,504를 기록한 후 줄고 내림세였던 원전 발전량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여름철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한울 1호기가 시험 운영에 들어가고 대규모 문제로 가동을 멈춘 한빛 4호기 대가동 절차가 속도를 낼 경우 원전의 발전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 EU 텍소노미에서 좀 원전을 포함을 하면서 굉장히 호재도 있었죠. 여기에 잇따르는 국내 K 텍소노미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달 말
그리고 8월달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기사대로 상반기 역대급 전력량으로 인해서 안전한 전력을 좀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름철 에너지난 등 해서 국내외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은 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한 걸 나중에 분명히 주가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기사 볼게요. 영국 체코 잇따라 고위급 방한 K원전 러브콜. 영국 산업장관과 체코 상원의원이 다음 달 잇따라 한국을 찾는다. 원자력 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영국과 체코가 세계적으로 경제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원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 달 말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국 측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또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한다면서 원전 협력에 대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확대에 나선 영국 K원전 눈독. 영국 산업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는 건 K원전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원전 APR-1400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가지고 있다. 경제성은 영국이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3,717달러로 주요 경쟁국인 미국 11,638달러, 프랑스 7,809달러보다 두세 배 낮은 가량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을 했고, 또한 한국 원전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자 205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25%로 높이고 신규 원전 8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경제대표단도 방한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EU 텍소노미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정부도 협상이 임박한 체코 원전 수주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 기업과 팀코리아를 꾸리고 체코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으로 검증된 한국 원전의 기술력, 안정성, 사업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한국의 원전 사업 참여도 환영했다. 두 나라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기술력을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을 하면서 좀 원전 세일즈를 하는 게 많았었는데, 영국과 체코에서 우리나라에 또 다음 달에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직접 눈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좀 보고 싶고, 최근에 국내 최초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럽 또 원전에 대한 안전 표준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전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더 유럽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현재 탈원전 폐지가 이제 공식화되었고, EU 텍소노미 그리고 K 텍소노미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유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건 수주만 나올 수 있다면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루하더라도 이 부분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이 개인 위주로 매수세로 좀 끝난 거에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인들이 조금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15만 3천 주 순매수, 프로그램도 16만 7천 주 순매수, 연기금도 4만 2천 주, 연기금도 4만 2천 주 들어오면서 3일 연속 순매수가 되었죠. 거기에 반해서 개인들은 12만 8천 주 이탈, 기관도 2만 4천 주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 연기금 순매수가 되었는데 종가 자체는 마이너스 1%로 좀 이렇게 피할 수 없었는데 외인들도 연기금들도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이런 매수라기보다는 오전에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에서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좀 물량을 늘려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량 자체도 이때와 좀 비교하면 좀 적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좀 기관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했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일 오늘 외인들의 이 순매수세가 기관과 좀 이렇게 바꿨다면 하락세가 더 축소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좀 매수세를 이렇게 좀 보여주어야 하고 외인들까지 좀 물량을 주어 담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은 7월달 들어와서 계속 안정적으로 5%대에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5.6%로 비율은 최근과 계속 비슷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적게 나오면서 수량이 15만 4천 주 이렇게 좀 공매 물량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매 잔고를 좀 보시면은 7월 6일 기준 1650만 주까지 감소가 되었다. 1900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체결량이 오랜만에 좀 상환을 앞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은 3,300만 주 그리고 6,200억 수준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나 대차로 주가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흐름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 하락한 18,3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상승 분위기로 출발한 점에 비해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크게 빠졌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좀 비슷하고 애매하게 좀 움직여 줬는데요. 지루하게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원래 이런 종목이라는 부분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승세를 탔다가 좀 누르고 지지가 나오고 또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좀 현재 구간에서 다시 쉬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량도 6월 말부터 조금 살아나는 모습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좀 지지 라인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그리고 3월 달이죠. 여기 15,000원 거의 바닥권에서 23,000원까지 탄력을 한번 보여준 이후에 좀 4개월이 넘게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또 탄력을 다시 보여줄 때도 되었고 18,000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상승을 시키느냐, 아니면 또다시 눌려서 이렇게 바닥을 두 개 만들고 상승을 해주느냐, 이 차이일 듯 싶습니다. 지금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단계 위인 여기 박스권에서 좀 돌려주고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다려봐야 하는 시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무료방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정보 받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프로그램 검색기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